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8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늘로서 39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3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말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에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었죠. 그러면서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건 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당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선을 마칠 수 있다는 게 내 기본적인 소신이다. 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서울시장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겠느냐, 그런 것이지 특정인을 놓고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안철수 후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기사의 묘미인데, 어찌 보면. 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쭉 모여 있는 데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가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어떤 후보가 될지 몰라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 기사라는 거는 늘 자기가 하는 말과 그 행간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유튜브가 팩트에 근거한 전망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말만 전달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건 이제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 보면 그 해석도 그냥 머릿속에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정치판은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전망, 분석, 예측,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맞는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품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론에도 결국 품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국민의힘 후보 간담회니까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격려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이 앞으로 야권 단일화에 미칠 영향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화는 이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권 단일화는 내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시간 5시 반부터죠. 거기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가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그리고서 2일과 3일 여론조사를 거쳐서 3월 4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의 후보 토론에서는 판정단은 나경원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이 여론조사에도 다소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 뭐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간에는 팽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다만 누가 우세하냐 뭐 이런 정도는 아까 제가 판정단 뭐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하튼 3월 4일 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왜 A리그, B리그 얘기했었죠. 그럼 B리그는 3월 4일 날, 안철수 대표의 표현대로 따지면 3월 4일 날 B리그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리그는 안철수, 금태섭인데, 이거는 현재 여론조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토론회를 보니까 뭐 금태섭 후보가 약간 디테일에서 좀 앞서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토론 좀 뭐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확확 뒤바뀌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A리그에서는 1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표현한 B리그, 국민의힘, A리그, B리그 누가 지금 우세할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3월 4일 날 확정되면 두 사람 간에
이제 야권 단일 후보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그 협상에 서광이 비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점검을 해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왜 이렇게 금태섭 전 의원하고 여론조사 룰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는 걸 가지고 굉장히 그 줄다리기를 오래 했었죠. 그 줄다리기 오래 한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금태섭 예비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그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묻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별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경쟁력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왜 그랬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 안철수 금태섭 여론조사 설문 조항이 결국은 안철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 여론조사 설문 조항하고 똑같다, 그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이걸 양보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와도 경쟁력이 아니고 적합도로 조사를 한다면, 만약에 자,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진 제1야당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라는 이름 외에는 조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바람으로 해야 되는 그 선거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조직이 기반한 선거입니다. 그러면 적합도로 조사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과 지금 그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광이 비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3월 1일 날, 내일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금태섭 후보와의 선거에서 경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3월 4일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뭐 나경원, 오세훈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대체적인 룰이 지금 짜였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바로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것이다. 야권 후보, 결국 민주당이죠.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략 의견이 모아졌다. 이래서 서광이 비쳤다. 그러면 남은 건 뭐냐? 남은 부분은 공동정부를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본래의 그 단일화 여론조사나 뭐 이런 부분, 단일화의 합의 원칙 이런 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오늘이 2월 28일인데 이 지금까지 양측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측 간의 내부적인 조율 과정을 본다면 야권 단일화는 상당한 정도로 그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래서 서광인데, 어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서광보다 조금 더 빛이 많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래서 이제 3월 4일 이후부터 그 뭐 서울시 공동정부를 할 것이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양측이 협상을 벌일 텐데, 그럴 경우에 누가 될 것이냐, 그건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우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안철수 간의 경쟁력, 그 경쟁력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이제 여론조사로 해서 단일 후보를 확정하고, 근데 확정할 때 자, 그러면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 사람과 단일 후보에서 떨어진 사람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빈칸으로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단일화의 원칙 내지는 이 여론조사의 설문,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대략적인 합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본다면 야권 단일 후보 이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 그런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설령 구성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낙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단일 후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단일 후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을
지원해서 유세하고 공동으로 선거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양쪽의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일보 정도가 아니고 아마 진오보 정도는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아마 그런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든 아니면 안철수 예비후보 지지자들이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점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서로 이제 그러겠죠. 아,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국민의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 본인의 기대는 가지고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공동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3월 한 10일이나 15일 뭐 이 어간에 야권 단일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상대인 민주당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민주당도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어제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거기는 이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그리고 지금 오늘은 9시부터 현재 진행 중이죠. ARS로 시민선거인단 투표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해서 내일 오후에 이제 저녁 때 이 두 가지를 50대 50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한다 이러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 민주당 관계자들 뭐 주변 언저리 뭐 이렇게 물어보니 이거는 뭐 거의 보나마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박영선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이쪽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 단일 후보, 이렇게 최종적으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야권 쪽, 거기에 단일화를 위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리고 서광 그 이상의 빛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39일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39일 동안에 이제 39일인데 이제 서로 각 당에서 지금 경선하고 있는 중이니까 경선과 야권 단일화 또 룰 싸움 뭐 이런 것들, 남은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컨벤션 효과가 야권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거의 처음부터 그냥 결판이 났던 거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쪽 야권 쪽은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전체적인 판세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